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61%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부진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 좀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있고 또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락하는 것도 오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이 하락을 길게 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짧게 또 넘어갈 일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정민 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1% 가깝게 빠지면서 2,981선까지 밀려왔어요. 네네. 오늘장 하락하는 주된 요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개인 투자자들만 유일하게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외인은 3,600억, 그다음에 기관은 2,300억 원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헝다그룹 문제가 완화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외인과 기관계 창구에서 이제 그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새벽 중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애플의 그 실적이 그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오를 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0.8%, 그다음에 5% 이상 그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그 거래 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이 어떤 날은 또 9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더니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대형주에 많이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 증시 자체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비트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보니까 도지코인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오늘 봤더니 도지코인 하나만 3조 6천억 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증시 또는 코인 시장에 훨씬 더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유동성이 줄어든 건 아니고 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면서 그 네. 시선이 미증시나 코인으로 가는 것 같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도체 그동안 보릿고개 지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또 이 지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네, 최근에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특히 D램 경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최근에 이제 그 코멘트를 조금 수정하기도 했었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증권사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 대부분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8월 달 처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깼을 때 적극적으로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 섹터가 없다라면 좀 담아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각에는 저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담지는 않죠.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이제 그 큰 사이클을 하나 먹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에 편입시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을 좀 비교해 본다라면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 경기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두 종목 모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분할로 좀 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사이클에만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을 안 좋게 볼 때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굵직한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메타버스, 친환경, NFT 이런 종목들이 눈여겨봤었거든요. 이 테마주들은 어제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네. 빠지더라고요. 그쵸. 뭔가 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낮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말로 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4분기가 그렇게 뜨거운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좀 조용조용하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9월과 10월 달 그 주식시장 안에서 뜨거웠던 섹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간다라면은 그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NFT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그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오늘 지금 18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시장에서는 없다가 새로 생긴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조어가 또 탄생을 했죠.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게임을 할 때는 현질을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해야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좀 시장의 대세였다라면은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4를 필두로 해가지고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데 아마 시장이 좀 주목을 해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위메이드가 뜨겁게 시장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미르포도 이제 100만 명이나 동시 접속자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게임사들이나 IT 업체들도 지금 NFT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꾸겠다라고 뉴스가 또 나왔었죠. 그렇듯이 지금 IT 업체들과 게임 업체들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시장의 트렌드에 변화에 좀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팀장님이 한 달 전쯤인가요? 그 당시 위메이드를 또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그 오른 이 상황에서도 이정민 팀장님은 그러면은 차익 실현 안 하고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속 홀딩이신 거예요? 예, 저는 일단은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홀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추천을 드릴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을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르4를 통해서 이제 흑철을 캐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그 유저들 이입에 대한 이제 유저들이 유입이 되는 거에 대한 수익만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코인을 환전하면서 발생되는 환전 수수료까지 더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위메이드의 그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가 트렌드가 한번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해도 분할 매도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기 보유자들이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최근에 가장 부진한 섹터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주사용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주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주식 자체는 원래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르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은 여지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형주라서 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셀트리온을 어느 정도 좀 내
포트 안에서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이라도 지금 좀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 코너에서도 말씀이 좀 나왔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연기금마저 이제 손절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투심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V자 반등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락기에 접어들면은 그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또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손해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볼륨을 줄여서 차라리 시장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에 좀 이렇게 옮겨가는 게 차라리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보유자들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넝쿨님은 제반은 당분간 힘들 듯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은 다음 차례를 노려보자 하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또 다른 호재가 나올까?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이 낮다고 해도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제바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면 이상락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철저히 개별주 장세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라면은 저는 지금 굳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경구용으로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온다라면 정맥 주사를 이용한 치료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분명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어쨌든지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sek터로 그래도 일부 물량이라도 옮겨야지만 좀 내가 그래도 예수금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50% 10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난 종목이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려면은 100%의 상승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로 지금은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라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NFT라던가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은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의견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9월달, 10월달을 이제 통틀어 봤을 때 뭐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 그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이제 LNF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시장에서 조명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좀 빠졌다가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제 섹터에서 내 예수금이 같이 이제 좀 투입이 돼야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연말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타 랠리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타도 찾아왔을 때만 산타 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기대해서 너무 크게 강배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연말에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항상 있어왔던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내 예수금을 운용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쪽은 이제 각계 전투해야 할 듯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이정민 팀장님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섹터로 저희가 투자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 아예 더 크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러니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연말 연초는 대형주들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정 팀장님? 아니요,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주냐 소형주냐가 아니라요.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어떤 이제 그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갈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주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수소차와 관련된 또는 뭐 엔터,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
눈여겨보면서 9월 달, 10월 달 내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복기해 보면서 놓쳤던 섹터들이 있다라면은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신다라면은 아마 11월, 12월 달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관련된 이제 섹터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정민 팀장님은 이 하락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코스피 현재 1% 내림세, 코스닥은 0.84% 하락하고 있지만 각 섹터별로 또 줍줍해 볼 만한 네.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정민 팀장과 이슈의 재구성 시간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